말, 부모의 어떤 의견에 좀 반박을 하거나 좀 말대답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는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분야의 책을 골라서 좀 고르게 읽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뇌의 준비도 필요한 것 같아요. 다양하게 책도 만져도 보고 책의 표지나 이 안에 차례도 보고 이제 책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책 한 권을 끝내겠다라는 그런 부담감에서도 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브레인셀럽 책 읽는 뇌 3부 똑똑하게 책을 읽읍시다입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독서 습관 어릴 적부터 형성하는 게 사실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이 독서 습관 좋게 기를 수 있을까요? 연령대에 따라서 독서 습관을 들이는 방법이 조금씩 차이가 있겠죠. 유치원 때부터는 보통 우리가 생후 8개월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소리라든가 단어 유형을 기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부모가 책을 읽어주는 것이 아기의 두뇌에 분명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좀 더 자라면 스스로 읽기를 병행하도록 하고 단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좀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그림책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령기에 접어들어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사회성을 이제 기르게 되는 시기죠. 그래서 또래의 집단성을 기르게 되고 좀 자기중심적인 그 생각에서 다른 사람, 남을 고려하는 그런 생각이 좀 발달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는 아마도 상상력이 가장 최고조로 발달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이런 그 아이들을 위한 교육법으로는 좀 그 짧고 반복되는 단어 그리고 구절이 있는 그런 책들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연령대가 어리다 보니까 글밥보다는 좀 그 그림이 많은 그런 신화라든가 위인전 혹은 모험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들을 그런 기술된 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3, 4학년 되면은 이때부터는 좀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다른 사람과 좀 공감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좀 비판할 수 있는 그래서 부모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시킨 말, 부모의 어떤 의견에 좀 반박을 하거나 좀 말대답하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는 시각 중심의 어떤 기억이 우세하기 때문에 좀 글 중심의 독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인물 중심의 이야기라든가 뭐 전설 혹은 뭐 신화, 모험책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5, 6학년 정도 되면은 좀 합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고 좀 자기 주관이 뚜렷해지죠. 또한 가치관도 변화하게 됩니다. 또한 뭐 이런 아이들은 좀 사춘기가 이때부터 시작돼서 아무래도 좀 더 자신의 어떤 가치라든가 좀 세계에 대한 이해에 대한 폭넓은 그런 간접 경험이 필요할 것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말이죠. 그래서 이때는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분야의 책을 골라서 좀 고르게 읽히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좀 현실 속에서 부딪힐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 그것들을 좀 어린이의 시각에서 좀 다룬 그런 내용의 책을 선생님 혹은 친구들 이런 다양한 모임을 통해서 토론을 하면서 독서를 하는 것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령별로 독서에 대한 가이드를 듣다 보니까
부모님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특히 이제 5, 6학년이면 성인 뇌 거의 사이즈에 육박하고 인지 기능도 거의 다 쓸 수 있는데, 그 시절 전후로 딱 보면 제 기억에도 책 읽는 거 막 좋아하는 친구들은 몸 잘 안 쓰고 몸 쓰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은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유형이 대부분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같아요. 내 교육 관점에서는 이제 지덕체라기보다는 채덕지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신체 균형, 또 독서에 대한 거, 독서 습관, 운동 습관, 이 균형을 어떻게 좀 어릴 적에 함께 뭐 병행할 수 있을까요? 책은 뇌로 읽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뇌의 준비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뇌교육 독서법 뭐 5단계 이런 식의 단계를 좀 거쳐서 책을 읽게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체조를 좀 해서 긴장된 몸을 푼다든지, 이제 몸을 풀면 마음도 좀 편안해지겠죠. 그리고 놀이 같은 거, 서로 소통놀이 이런 걸 하면서 즐거운 정서를 먼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로 책을 접하는 거죠. 다양하게 책도 만져도 보고, 책의 표지나 이 안에 차례도 보고, 이제 책을 좀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이제 미리 보기 단계인데, 이때 아이들이 오감을 통해서 책과 미리 만나는 거죠. 책 속의 내용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읽을 책이 어떤 건지 먼저 탐색하는 그런 과정. 그럼 이제 궁금해지겠죠. 표지 같은 걸 살펴보고, 아, 표지에 왜 이런 그림이 나올까, 뭐 이런 이야기도 해보고, 이제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면 읽고 싶은 마음과 이제 흥미가 이렇게 유발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깊이 있게 책을, 내용을 읽으면서 같이 읽거나 또 듣거나 스스로 읽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이제 책을 읽는 거죠. 인지적인 과정뿐만 아니라 그 안에 정서적인 것도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책 읽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읽고 난 뒤에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누군가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교사와 아이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나누게 한다든지, 책에서 얻어진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면서 생각을 좀 키워나가는 생각 키우기의 단계를 거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 읽기가 다 끝나고 나서 다른 사람 이야기에 기반해서 이제 그럼 나는 내 생활에서 내가 읽은 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자기 뇌에 브레인 스크린을 띄워서 저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해보기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이제 이어서 5번째 단계로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책을 활동과 함께 해서 깊이 있게 읽게 되면 책 읽기가 재밌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책을 조금 더 가볍게가 아니라 이제 진지하게 의미 있게 읽게 되는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독서 습관을 아이에게 기르는데 애를 먹고 있는 부모들이라면 좀 이렇게 눈이 번쩍 뜰 소식인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제 그런 학부모 특강 같은 거 하면 독서 얘기가 나오면 질문하는 게, 내 아이가 어떻게 하면 독서 습관을 갖게 할까에 대한 질문들을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드리는 그 답변은, 부모님이 진실되게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보여줘라. 그래서 하면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거리시더라고요. 정작 본인은 안 읽으면서 아이에게 독서 얘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것 외에 좋은 독서 습관 좀 추가로 추천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독서는 기본적으로 눈으로 시향하는 행위죠. 하지만 그 손 움직여서 쓰면서 독서하는 것도 어떤 우리 두뇌 발달에 매우 도움이 되거든요. 실제 손가락을 움직여서 자기가 읽었던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생각을 좀 몰입하게 되고, 어떤 손가락 움직임만으로도 어떤 뇌의 다양한 부분이 자극되기 때문에 쓰면서 읽을 때 좀 더 독서의 어떤 효용성을 높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성인들이 시간을 1시간, 2시간 빌게이츠처럼 딱 투자해서
그 시간에 온전히 몰입해서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짜투리 시간을 쪼개서 책을 읽는 형편입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전체, 첫 번째부터 끝페이지까지 한 번에 쭉 읽기보다는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어떤 글머리 그리고 좀 그 목차 부분을 탐색해서 필요한 부분을 먼저 읽고 자기 원하는 내용을 취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겨될 때 나머지 부분도 읽는다고 한다면은 책 한 권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에서도 좀 해방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들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독서의 계절이니만큼 정말 많은 분들이 책과 함께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두 분 셀럽 분들께 공통 질문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책이란, 독서란 어떤 의미일까요?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다. 독서는 그 저자의 생각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끌려들어서 공감하는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 글을 쓴 사람의 그 사람의 심정과 그 사람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제가 같이 읽게 되는, 느끼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주었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나면 제 삶에서 무언가 하나씩 변화가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사람의 존재와의 만남이다. 책을 통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저도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세상과의 대화라고 좀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 독서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거든요. 글을 통해서 글쓴이의 어떤 생각, 글쓴이의 입장, 글쓴이의 관점을 내가 온전히 이해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소화시켜서 그 입장과 견해의 관점에 대해서 때로는 공감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비판하고 나만의 생각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다음에 나만의 그 입장을 정리할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는 것 같거든요. 특히 여러분들 이런 그 비대면 시대에 이런 독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저자와의 만남, 세상과의 만남, 네, 우리의 좀 새로운 의식의 확장에 너무 도움이 되는 행위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늘 그 독서와 뇌 방송을 보시고 뇌교육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또 우리 두 분 셀럽들에게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네, 우리 브레인 미디어 채널에서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방송 주제 역시 네, 여러분들 직접 선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네,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리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